네, 안녕하세요. 개미들의 잡다한 주식 이야기입니다. 금양주주 형님 누님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아직 눌러주지 않은 분들 바로 부탁드리고요. 금일 주가가 처참하게 짓밟혔습니다. 26% 하락 마감했는데 일단 차트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트가 26.11% 13,130원으로 장을 마감했어요.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이렇게 하락하면서 대부분 관리 종목에 대한 패닉셀이죠. 소화됐다고 보는 게 일단은 맞을 것 같은데 여기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기술적 반등, 데드캣 바운스가 나올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아직 뭐 남아있는 호재도 있고요. 악재도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부분이 먼저 나올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전일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댓글에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냐 이렇게 많이들 물어보셨거든요. 전일 영상을 꼼꼼하게 아마 안 보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전일에 금일 대응하는 부분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영상 잠시 한번 볼게요. 하한가로 시작하지 않고 마이너스 한 18% 정도? VI 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반등 나왔다가 다시 이렇게 누르는 흐름도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비중 축소를 못하거나 정리 못하신 분들은 하한가 안착하지 않고 한 18% 내외로 만약에 시작한다 아니면 20% 운이 좋게 뭐 10% 내외로 시작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건 제 바람일 뿐일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시작해서 반등 살짝이라도 나오면 물량을 일단은 터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만약에 하한가 직행했다. 네, 전일 영상에서 반등이 나오면 물량을 좀 털시라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분봉 한번 볼게요. 분봉에 보면 시작과 동시에 거의 한 20% 가까이 눌렀습니다. 한 25% 정도 시작해서 이렇게 15,400원 부근까지 올라왔다 다시 내려갔어요. 제가 전일 말씀드린 그대로 됐기 때문에 반등 시 이렇게 터셔라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일단 조금 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켜봐야 된다. 이 부분 설명을 하나씩 좀 드려볼게요. 오늘 얘기할 게 좀 많을 것 같습니다. 특히 관련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볼게요. 그리고 뉴스 보기 전에 전일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사람을 믿지 말고 상황을 좀 믿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좀 의견이 좀 분분하셨을 텐데 제가 만약에 뭐 작년에 이 금양 회사를 너무 좋다 사라 이제 과대 낙폭이고 반등이 세게 나올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 제 판단이 틀렸다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아니요. 보통 사람들은 책임을 회피하고 욕먹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다른 쪽으로 돌리려고 할 거예요, 이 상황을. 그래서 음모론 같은 경우 제 댓글에도 이런 음모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아마 다른 유튜브 영상을 좀 많이 보셨던 것 같아요.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은 나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국 때문이다. 뭐 때문이다 하면서 금감원 때문이다. 거래소 때문이다. 제가 금감원의 잘못이 없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일단 제가 만약에 추천을 하고 매수하라고 얘기했다면 제 잘못이 가장 크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부분 그리고 그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음모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저는 부끄러움이 없다, 염치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다른 유튜브 이제 뭐 썸네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얘기 드렸던 부분, 뭐 또 다른 이제 유튜브한테 가가지고 계잡주는 이렇게 얘기하던데 어때? 뭐 이 계잡주 영상 한번 까줘 이런 요청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영상을 깔려면 언제든지 까도 됩니다. 왜냐면 저는 바로 깔 수 있거든요. 안 깔 뿐이에요. 그리고 뉴스 한번 볼게요. 금양 경영 불확실성에 사과에도 급락했다. 전일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사과문이 올라왔잖아요. 지금도 트래픽 초과로 오전에는 되다가 안 들어가지고 있거든요. 사과 내용이 그렇게 뭐 뻔했습니다. 장래 계획, 뭐 직영,
그다음에 기장 공장 투자 유치 약속 주가 급락 막지 못했다. 뻔한 얘기라 전일 얘기 드렸기 때문에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금일 시간에 반등 나온 게 이 때문이 아닌지도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4시 8분에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6배 향상된 46 시리즈 배터리 개발이 아닙니다. 띄어쓰기가 잘못했던 여기 중이 돼야 되는데 여기 중이 됐어요. 개발 중. 한마디로 개발하고 있고 언제 개발될지 모르고 개발이 완료될지 안 될지도 모른다 이런 얘기인데 이 기존 배터리가 되게 애매해요. 예를 들어서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A 대비해서 6배인지 아니면 금량이 보유하고 있는 2170 대비해서 6배인지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다. 그냥 기존 대비해서 6배다. 굉장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관리 종목 지정 급락 거래 재개 첫날 26% 급락했다. 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고 전일도 말씀드린 내용 그냥 그대로 나와 있더라고요. 한 가지 부분은 뭐 벡트리 아저씨로 불리는 이사가 추천하면서 2차전지 테마주로 주목받았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것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외인 기관 순매수에도 코스피는 소폭 상승했지만 금량은 26% 하락. 금량이 그냥 뭐 두드려 맞는 것 같아요. 언론에서는 그냥 두드려 때리는데 이 부분이 좀 재밌었습니다. 오늘 장 초반에 나왔어요. 기업은 억울하다. 금감원 때문에 유증을 포기한 건데 불성실 공시 범위로 지정받았다. 금량 얘기잖아요. 금량뿐만 아니라 최근에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고리아연 다 벌금을 맞았습니다. 6점, 뭐 7점 이렇게 다 맞았어요. 그래서 금감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금감원이 이제 유증을 못하게 해서 철회한 건데 왜 벌점을 이렇게 세게 맞아야 되냐? 이건 맞는 얘기거든요. 당초에 뭐 계획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주주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불성실 공시로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예전에도 저도 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안 낸 거 아니에요, 저도. 근데 좀 화가 나는 부분이 주주 이제 처음에 유상증자를 이제 금량이 한다고 했을 때 주주들이 엄청나게 반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주들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는데 왜냐면 유상을 돈을 이제 입금이 안 되거나 철회하면 더 큰 혼란이 되다 보니까 저는 유상증자를 그대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어차피 공장 지으려면 돈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처음에 금감원이 아마 정정공시 내라고 얘기를 안 했으면 납입일이 한 12월 정도였을 거예요. 그럼 저는 시나리오를 탈출 계획을 그때도 아마 영상 한번 찍었었는데 납입 전에 납입 전후로 기업은 회사는 납입을 유도하기 위해서 호재 공시를 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한번 드렸거든요. 그래서 12월 달부터 12월 중순까지 호재 공시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이렇게 미뤄지지 않았다면 주가가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조금 더 아름다운 탈출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 부분 굉장히 저도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이걸 뭐 뒤집거나 뭐 국민 청원한다 주주님들 여기 청원 한번 해주세요 이거 안 먹혀요. 아무 소용 없습니다. 회사가 뭐 금감원한테 뭐 소송해가지고 뒤집는데 이거 아니에요. 회사도 사과했지 이거 바로 잡겠다 뒤집겠다 이런 얘기 한 적 없습니다. 제발 속지 마시고요. 노란하지 말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튜버들한테. 그리고 볼거리 놀거리 다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전일 인터배터리 갔다 왔는데 진짜 볼 게 없었거든요. 뭐 가루만 뭐 이제 양극재, 음극재, 뭐 니켈, 뭐 리튬 가루만 그냥 전시하고 작년 인터배터리하고 크게 변동 없는 혁신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재밌는 부분은 중국 업체들이 꽤 많이 있었어요. 중국 업체 EV 에너지 같은 경우도 여기 보면 46파이, 4680 개발, 4695 개발 이렇게 나오죠. 이번 인터배터리에서 가장 눈여겨봤던 부분이 ESS 그리고 전고체 개발하고 있고 46파이가 꽤 많이 나왔습니다. LG엔솔 같은 경우도 46파이, 46120까지 다 전시를 했더라고요. 46파이에 대해서 꽤 많았고 19만 원에 샀는데 지금 마이너스 93%다. 개미들 눈물바다다. 금량이죠. 여기서 또 눈여겨볼 부분이 뒤에 보시면
여기 사업 보고서 수정 항목의 금감원 심사 감리 진행될 경우 주의 경고 또는 과징금 부과 또는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다. 이번 금량의 사업 보고서 감사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대놓고 워딩이 세요. 한마디로 이번에 감사 보고서 적정이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건데, 적정이 안 나오고 만약에 비적정 의견 거절이 나온다. 그러면 상장폐지 실질 심사로 넘어갑니다. 이 부분 제가 다음 주 정도 한번 다뤄드릴게요. 무거운 내용이기 때문에 금일 다뤄드릴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산 2공장 올해 준공 계획은 변함없다. 제가 전일 이제 인터뷰 배틀에 가서 물어봤어요. 저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거 언제 준공될 거 같냐? 준공됐나요? 알아도 모르는 척 물어봤죠. 그럼 5월 말 준공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준공식 열리겠네요 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아직 동부건설에 미납금이 남아 있습니다. 미납금이 한 몇백억 정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12월 달하고 1월 초에 자사주 1,000만 주 팔아가지고 거의 한 2,100억인가 돈 들어왔지 않냐. 그걸로 그 당시 한 900억 정도 됐었죠. 890억. 그거 다 내버리고 공장 빨리 지으면 되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합리적인 누구심 한 번만 좀 보여드릴게요. 더베릴에서 관리 종목 금량 주가 내관은 오너의 주담대 234만 주다. 주담대 대출 234만 주, 한마디로 그거죠. 반대 매매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234만 5천 주 반대 매매 시나리오 거론되고 있다. 그리고 더벨에서 적적포 대거 확대됐다. 악재가 겹쳤다. 이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주말 영상에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뭐 지금 따로 언급할 필요 없는데, 이 주담대 반대 매매는 한번 언급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금량 같은 경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이 요거 보시면 돼요. 최대주주 주식 변동. 작년 요거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요거 보시면 됩니다. 작년에 이렇게 보면 980만 주 정도 담보 대출이 있었어요. BA 대부하고 신영금융 그리고 부산은행 대구은행이잖아요. 그러면 담보 유지 비율이 높았던 200%였던 요 BA 대부는 12월 달에 제가 작은 산, 큰 산 하나 넘었다고 산 하나 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청산했고요. 최근에 요것도 청산했어요. 신한금융. 그럼 이제 회사에서 공시는 안 나왔지만 설마 무상 이제 수중으로 1,000만 주 정리한 거 최대주주 담보대출 갚았는지, 이 부분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최근 거 볼게요. 230만 주로 했는데 좀 전에 980만 주 정도였잖아요. 그럼 1월 27일 정도일 겁니다. 여기 있네요. 요걸 보게 되면 변동 사후에 최대주주 담보대출 추가 담보 설정했다. 여기 있습니다. 234만 5천 주죠. 나머지는 다 정리하고 부산은행, 대구은행 남아있고요. 대구은행은 어차피 21만 주밖에 안 되고 부산은행은 213만 주 합쳐서 234만 5천 주인데 담보 비율은 따로 없더라고요. 금액은 제가 대충 계산해봤을 때 한 188억 정도 되고요. 담보 비율은 유지 비율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234만 4,500주를 188억 정도 이렇게 나눠보면 계산은 제가 안 해봤는데 한 8,000원대 정도 될 것 같고요. 보통 담보 유지 비율이 한 140에서 150% 정도 되거든요. 150%. 요 정도 되면 한 12,000원 내외가 반대 매매가 나오지 않을까 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확실한 거 아니에요. 그냥 제 추론이다. 여기까지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꽤 무거운 얘기였지만 그리고 참 깜빡할 거 했네요. 자금 조달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일단은 관리 종목 지정이 됐지만 자금 조달을 아예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상식적으로 관리 종목에 큰 자금 몇 천억을 투자할 회사가 과연 있을까라는 게 의문인데, 일단 인터배터리 쪽에서 좋은 부분이 좀 나와주고 제일 중요한 감사 보고서가 일단 적정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달 말에 보통 31일 날 31일 날 뭘 하죠? 요거 하죠. 참 주총
3월 주총이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요거 언급드렸습니다. 보통 이제 시비 발행이나 유상증자를 하려면 발행 주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한 1,900만 주 정도 땡길 수 있는데 그 당시에 18,000원에 했을 때 3,400억 정도 땡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가 더 내려갔잖아요. 자금 조달이 지금 3,000억도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할인을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15,000원에 12 발행하면 여기서 한 20%만 할인 들어가 버려도 가격이 훨씬 낮아지겠죠. 그리고 한도를 높이려면 정관 변경을 해야 됩니다. 임시주총을 열거나 아니면 3월 주총 때 정관 변경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지금 임시주총 얘기는 없었거든요. 3월 31일 날 주총 때 만약에 한도를 늘릴 이 정관의 일부 변경권, 이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그러면 자금 조달은 3월 주총 한도 변경 이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동부건설의 미납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뭐 900억보다는 더 낮아진 것 같고 공정률이 지금 80% 정도는 됐기 때문에 남아있는 건 뭐 한 달 정도면 돈만 입금이 크게 된다면 한 달이면 가능하다 보니까 적어도 5월 말에 준공식 열리려면 한 4월 초중순까지는 자금 조달하고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5월 말에 될 텐데, 이 선제 조건이 일단 감사 보고서 15일 전후로 나올 거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꽉 맞춰서 보통 31일 주총전 7일 전까지만 내면 되니까 21일 정도 나올 확률도 있어 보입니다. 21일에서 뭐 23, 4일, 31일에서 7 거래일 빼시면 돼요. 그 부분도 뭐 중요한 건 아니니까 지금 당장 다음 주 정도 한 12일, 13일 정도 다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5일 전까지는 최대한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 반등 시에 이 부분도 제가 내일 영상에서 한번 다뤄드릴게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할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저도 뭐 따로 대본이라든지 이런 거 없이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 깜빡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또 내일도 있으니까 내일 영상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끝으로 구독, 좋아요 꼭 좀 눌러주시고, 그리고 제가 그 대선주 종목 아직 못 잡으신 분, 제가 2종목 알려드린 거 어제 오늘 소폭 반등 나왔는데 아직 못 잡으신 분은 제가 영상 여기 더보기나 설명에 눌러주시면 설문조사 참여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설문조사 꼭 참여해 주셔서 대선주, 제가 전일도 언급드렸죠. 대선주 2종목 꼭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짜